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1970년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의 인근 지역에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생기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마법의 웅덩이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던져진 돌이 연기를 내면서 부식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76년 큰 홍수로 인하여 이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가로수와 정원수들이 말라 죽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하나둘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식과 간질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백혈구수가 감소하여 전학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으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인구의 신생아 출생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으며 원인 불명의 이상질환이 발생하고 암 환자가 속출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1890년 윌리엄 러브라는 사업가가 문화를 건설하다 경제광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에 길이 1마일, 넓이 15야드, 깊이 10에서 40피트의 웅덩이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웅덩이는 러브 커넬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후 후커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웅덩이를 사들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1,800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1952년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인근 나이아가라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진환을 겪던 지역학교위원회에서는 이 토지 매입을 희망했고 회사는 조사공을 뚫어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지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와 함께 매각에 반대하였지만 1953년 지역학교위원회는 단돈 1달러의 부지를 구입하여 학교 건립과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지하실에 이상한 화학물질이 있으며 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되기도 하였는데 지역학교위원회와 회사 및 정부는 폐기물과는 무관하거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78년 8월 미국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상지역 선포와 함께 정밀 진단, 문제가 드러나 1980년 5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0여 가족을 모두 이주시키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는 슈퍼펀드법까지 개정하면서 2억 5천만 달러의 복구비를 쏟아붓고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러브 커넬의 환경사고인 것입니다. 러브 커넬 환경사고에서 보듯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폐해보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 모든 생명체를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환경재앙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새벽을 여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례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현재 환경사고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러브 커넬 매립장의 21,800톤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23만 7,941톤이 매립되어 있는 왕암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의 에어돔 붕괴일 것입니다. 에어돔은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풍선으로 지지 구조물이 없어 바람포구 폭설 등 악천후에 아주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무주 공간을 형성하는 공기막 구조체인 에어돔을 설치한 이후 2012년 12월 8일 폭설로 두 번째 에어돔 전체가 붕괴된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환경부 김기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6년 1월 9일 최초 허가시 면적
19,770평방제곱미터, 즉 6,000평에 가까운 5,980.425평입니다. 이러한 5,000평 이상의 에어돔 설치는 세계에서 에어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에서조차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조차 에어돔 허가 시 많은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원주환경청과 제천시는 어떤 기술적 검증을 거쳐 허가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어돔 붕괴 후 2013년 1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2013년 2월 13일까지 원상복구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어돔이 붕괴되기 전과 붕괴된 이후에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한 방류수로 인하여 진동하는 악취는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김기덕 국장님께서는 제천시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단순히 해빙수만이 아니라 매립장의 침출수와 섞여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류수는 밀항천은 물론 나아가 장평천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빙기와 더불어 곧 우기가 시작되면 빗물의 대량 유입으로 발생될 침출수의 외부 유출로 인한 환경사고에 대하여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도시브랜드 1위에 선정된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존재하는 왕암 바이오밸린의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리장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 제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제천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돔이 무너지고 악취와 방류수로 인한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천 시민 모두가 우리들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만 다가올 미래의 환경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왕암동 바이오밸린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붕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원해 주시는 김무경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동 바이오밸린의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에어돔 붕괴에 따른 향후 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시 바이오밸린 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은 2006년도 1월 11일자로 지정 폐기물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하였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시에서 허가를 득하였으며, 본 주식회사 에너지드림 폐기물 처리장은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이 입주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바이오밸린의 3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 번호를 보면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지정 폐기물을 관리하는 국가, 즉 원주환경청에서 허가기관이 되고 일반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허가기관에 따라서 의제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정 폐기물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받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의제 처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업체의 운영 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시설은 허가 후 외부 지역의 폐기물 반입으로 단기간에 많은 외부 물량이 반입되어 매립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매립시설은 2006년 1월 허가 후 당해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로 에어돔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침출수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2007년도 6월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 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침출수 위탁 처리와 병행해서 2007년도 12월 24일부터 2008년도 12월 24일까지 72,648 제곱미터의 침출수를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서 사업장에서 1차 자체 처리한 후에 환경사업소로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매립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시가 관리하는 일반 폐기물은 2009년도 6월 15일부터 반입을 중단시켰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지정 폐기물은 7월 14일까지 반입한 후에 지금까지 시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주식회사 에너지드림 대표 간의 재정 관련 송사에 휘말리면서 한때 지역에 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시는 공정한 법 집행 등 성실한 업무 처리로 사법기관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4일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10년도 8월 9일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이행을 못해서 또다시 2011년 12월 5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이후 현재 2차 개선명령을 2013년도 4월 5일까지 한 상태이며 그동안 주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의 퇴출과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운영이 더욱 부실해진 상태로서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경에 강솔로 인해서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응급복구 조치로 에어돔 위에 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파손된 에어돔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에어돔 복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금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촉구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구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에어돔 복구와 개선 명령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큰 관계로 투자에 적극성이 없으며 의욕도 저하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노력으로는 에어돔 복구 공사 초기 실시를 촉구하고 또한 기후변화,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돔 위에 눈이 녹은 해빙수 처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배수펌프 3대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500여 톤의 해빙수를 처리하는 등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업체에 에어돔 복구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우리 지역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문서로 전달하고 원주환경청을 방문해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업체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체 대표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서 사업장의 시급한 재반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난 2월 15일 담당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대표자를 만나 업체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급한 복구공사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대표자의 투자 의욕 저하와 신병치료의 어려움 등 비관적인 태도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대표자 윤재복은 본인의 본 사업장에 투자한 채권 회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의 관리 운영에는 투자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우리시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숙고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인 배우동 복구공사와 전년도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에너지 들이면서 추진한 토사 배수로의 바닥재로 사용한 방수 천막의 보수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봄철 오기 전에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 허가관청인 원주환경청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배우동 복구공사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 공사 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동 의원님이 당초 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에너지드림 최초 허가 시 배우동 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에너지드림의 배우동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 처리나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우동을 설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인정해준 시설입니다. 배우동 설치의 주된 목적으로는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수유입을 차단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폐기물의 악취를 저감시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기술적 검토는 배우동 제품에 대한 특허와 품질 보증으로 확인받은 사항으로 보며 배우동 설치 과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최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 시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 대책으로 배우동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당시 20여 원의 투자되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중 본 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사에 합격한 후 주허가관청인 원주지방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배우동 원상 복구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업체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배우동 붕괴 전과 붕괴 후 매립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로 인하여 악취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제천시 대책과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은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지 생산 제조업 시설과 달리 배출 시설 설치 대상도 아니므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본 배우동 붕괴 이후 배우동 위에 빗물과 해빙수가 발생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수중모터 세대를 투입해서 배우동 위에 해빙수
배수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오염 문제는 시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당천의 우기시나 수시로 발생되는 오염 불명수로 인한 하천 오염은 원인 규명 조사를 위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어돔 붕괴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에어돔이 붕괴된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도 그렇고 겨울에 에어돔 자체의 하중, 다시 말하면 우선 공기압으로 그걸 구성시켜서 놓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재질의 내부 연한도 물론 있겠고 그 과정에 위에 적설량이 많아진 가운데서 약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 녹은 물과 눈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몰립니다. 그때 집중 하중이 발생돼서 약한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PPT 좀 잠깐. 오늘 의원은 이 붕괴된 1차 원인은 이제 악천후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매립장이 당초 설계된 대로 매립장의 규격화가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 에어돔 자체가 이제 지금 불법 에어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립장이 허가난 것을 채취해 보면은 하단부가 137m에 49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20m. 그리고 상단부 면적은 152m에 폭이 75m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립장은 폭이 100m에 길이가 200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20m로 환산했을 때 거기에 총 매립될 수 있는 양은 40만 톤입니다. 지금 원래 허가난 대로 에어돔을 설치를 했으면 저 타 지역에서 여기 에어돔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있듯이 저렇게 이제 경사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폭설이나 폭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12월 일주일 사이로 무너진 충주와 제천 에어돔을 볼 것 같으면 그 경사면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에어돔은 복구를 하고도 향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악천후에. 그리고 더군다나 업자가 전혀 복구 의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천시가 석 달 열흘이 넘도록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또 복구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천시가 나서서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복구할 의지가 없는 주식회사 에어돔의 사업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허가관청인 주허가관청인 원주청이나 또 처리한 우리 제천시에서 제천시비 내지는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허가부서, 피허가권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직권 취소가 된 이후에 제천시와 원주환경청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국장님, 물론 이제 예전부터 지난 140일의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 대책도 없답니다.
업자가 포기하고 뭐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제천시와 또 모든 제천 시민 전체가 과연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참 힘과 지혜를 서로 모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근 충주 같은 경우 무너졌다 일주일 만에 복구가 됐고, 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석 달 열흘째 손 놓고 있는데, 우리 향후 이제 지금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매립장 내에 또 가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물을 계속 2,500톤 이상 방을 퍼내고 있는데도 물은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가스 폭발이나 뭐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계신데, 폰에도 계속 보이는 것은 우수나 빗물이나 눈이 왔을 때 그것이 녹아서 생긴 물이고, 달리 생기는 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손 놓고 있다고 표시하시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복구 이외에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붕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응급 대책, 말하자면 저희는 재해대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재해대책으로 지금 물을 푸고 있는 것도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이제 그 에어돔이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그를 이제 다시 우수나 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닐 초원으로 넓게 피복을 해서 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지난번 당초에 무너졌을 때와 같이 산사태로 있는 그 주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척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법적으로 책임 한계를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응급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오늘 오후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원주환경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매립장으로 우수나 뭐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7페이지. 이제 저게 지난 12월 8일 붕괴된 이쪽 눈이 쌓인 사진이고, 그 옆에 사진은 이제 녹아서 2월 28일 제가 사진을 찍었던 해빙수입니다. 지금요, 국장이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툭이 있습니다. 그렇죠? 1.5m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곧 제가 곧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정황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쪽에 요거는 이제 매립장 뒤편의 또랑물입니다. 배수로에. 그리고 요것은 소세천, 즉 배출되는 이 물이 흘러서 나오는 그런 배출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매립장 가기 전에 이쪽에 소세천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 매립장 이쪽 주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황산화 현상 돼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내려오면 요거는 맨홀이 하나 있죠. 이 맨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이 맨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배수로에는 이게 배수관에서는 이게 물이 안 나오고, 그 밑에 까만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로 연결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고, 지금 아까 소세천 있는 데로 보면 그쪽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 배수관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맨홀 이쪽 하수관에서는 나오시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뒤편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자, 이제 여기 질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은 깨끗하죠? 국장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제 이쪽 물은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물이 소세철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배입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신 미당천 하천은 오염원인 기술 진단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과업 수행 중에 원래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오수 관로의 폐수관 등의 오족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산업단지 조성 시에 원지방 절토 등을 통해서 지반 교란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 시설의 하수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침출수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정밀 진단 기관으로부터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6월 30일까지 진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사진에서 이제 이렇게 이 현상이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이쪽 요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단순하게 화면 하나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하수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지표의 지표수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 지방 안반 구성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표면에 보이는 경사나 부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산 높은 곳으로도 지하수가 올라갈 수가 있고 수맥이 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맥의 방향도 그렇고 또 수질에 관한 문제도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단정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 매널 속에도 지금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렇죠.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공산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본의원이 이거를 이 하천 전체가 지금 소세천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항산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옐로우 부위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옐로우 부위라고 하는 게 이제 폐 광산에서 철과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이 합류돼 가지고 흘러나오면서 앞으로 배출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하수관 밑에도 고개 이렇게 묻혀 있지만 요 중간중간 요런 데가 지금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체가 또 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적갈색이나 적색을 쭉 띄면서 현천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이나 이런 거를 검사한 걸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대천시에서 정밀 진단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100% 공감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미당천 관련돼서 기술 진단에 세 가지로 그냥 너무 빨리 읽어드려서 그런데 거기에 그 원인이 그럼 뭐냐? 가능한 걸 세 가지로 보고 그 가능성을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추가적으로 진단 의뢰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폐수 접합관의 그 접합 부위에서 잘못이 돼서 거기에서 원인이 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조사를 시켰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성토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원지반보다는 성토부의 지반은 그 암밀도가 다르니까 그곳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시켰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놓고 정밀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100%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우리
방한 바이오벨린의 사업장 폐기물 허가 전 이제 추진 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10월부터 이렇게 이제 추진 변경 승인돼가 충북도에서 매립장 부지를 매각했고 2000년 그리고 원주환경청에서 49만 9,100 입방미터의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이제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원주환경청에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고 그리고 2003년 10월 7일 원주환경청이 사업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변경 승인 이행을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9일 충북도에서 제천시에게 용량 6만 3천 입방에서 9만 3천 입방 밑으로 변경 협의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동의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이때 좀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대리장에 좀 정리하는 거. 그리고 7번째 2004년 6월 30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료보완 요청하여 토지개발공사에 35만 1천 톤의 그 개발계획 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0일 시정조정회 개최해서 당초 9만 3천 입방미터 변경계획 적정하고 35만 1천 메타는 불가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는 17만 3,580톤의 허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시죠. 그 다음 허가 이후 지금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제천선 쭉 진행하는 상황들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다음 등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원인 바이오텍에서 매각을 통해 가지고 매각이 아니고 경매죠. 경매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모든 권리를 승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매립장 용량은 25만 9,45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23만 7,941톤이 매립돼가지고 2만 1,517톤의 용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묻혀 있는 폐수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폐수는 현재 7만 톤이라고 하고 처리 비용을 13만 원씩 계산해서 91억 원이 소요가 되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안 해주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에어돔이나 또는 매립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나가야 됩니까?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허가 관청에는 국가와 시가 대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당초에 허가 낼 때 우리 원주환경청에 지금 7억 9,100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자고 원주환경청에 제의를 했더니 사업 시행자가 있는 한은 쓸 수 없다는 또 그 자기들 그 본부의 질의 해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이게 해결을 해야지 그걸 무슨다고 해서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니지 않냐 해서 오늘 다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도 원주환경청에서도 이 허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시로 현역 확인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든 아니면 스스로 포기를 하든 사업시행 주체가 소멸이 되면 그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겠습니다. 제천시가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에도 그 40%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이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립장과 그 주변 및 지하에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 매립장 내 차수막입니다. 아까 물이 유입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거기 관계자는
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하수 있는 쪽으로 그 매립자국이 유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이 지금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그 높이를 제가 측정하거나 아까 그 지하수 수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수위는 항상 변동이 됩니다. 이게. 지하수 수위. 근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차수막이 훼손이 됐을 경우에 바깥에 우수라든지 각종 영향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당연히 이제 얕은 쪽으로 차수막이 훼손된 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하수위가 얕아지게 되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정적으로 기다리다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용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이나 도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왜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받지 않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 법이 저는 악법이라고 보고 이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 산단은 많이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전국에 있는 폐기물만 우리 처리하고 들어와서 이 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하고 또 그 산단 내에 매립장을 허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제천시가 참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각도로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위법 자체를 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떤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가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예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고 원주환경정보부가 강제 집행을 하고 무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그런 것 없이 그런 원인 규명 없이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에서 대응을 할 경우에 특혜십이라든지 또 민간업체와의 그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에어던 붕괴에 따른 대책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제141회 임시회 시정 질문과 결국은 연관이 되어졌는데 그때 붕괴됐던 2006년 7월 붕괴됐던 그 에어던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는 것을 의문했었고 또 매립장에 대한 특혜 의혹, 부실 설계에 대한 부실 시공, 불법 공사, 침출수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사실 짚고 싶고자 했던 것은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매립장이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됐다. 지금 허가상으로는 한 24만 톤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증설까지 해서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m, 200m, 깊이 20m라만 해도 40만 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법으로 이게 매립장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양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처음에 시설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추측하건데 그 양을 그 안에 공간의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안의 면적을 전체 폐기물로만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 규정에 보면 일정 높이를 폐기물 매립하고 위에 복토를 하도록 이렇게 한 층 한 층을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양이 우리가 허가 내준 양보다 많느냐 작느냐 하는 것은 그 운영 과정에서 그들이 그 사업 시행자와 우리 감독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기 국장님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장 폐기물 반입 관리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체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관리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느 의원 능력으로도 이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제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천시의회 13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제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천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 진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 여름 장마에 하위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또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이 악취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당해 시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전국에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나 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주환경청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